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장윤선 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2달 동안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신해서 팟짱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설마 장윤선 기자 없다고 팟짱 버리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고정 코너 게스트들과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장윤선 기자가 돌아올 때까지 팟짱을 지키려고 합니다.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거죠? 매일매일 들어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윤선의 팟짱은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뉴스장에서는 쉽고 간략하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착역이 없는 종창브라더스의 종창토크에서는 최근 가입을 결정한 AIIB 문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드, 마지막으로 방산비리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30일 월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박정호의 뉴스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에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밝혔습니다. 어제 이 단체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면서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까지 들여다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지정 기록으로 관리됐을 법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 언급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를 통해 지정 기록을 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단체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이 전 대통령 측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과 문서 사본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측은 온라인 열람 장비 설치는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비밀 기록과 지정 기록물을 제외한 일반 기록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취임 5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4.29 재보궐선거를 박근혜 정권의 경제 무능과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같은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국민 부도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전국을 다녀보면 누구를 만나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박근혜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표는 단군 신화를 인용하며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사람으로 변했듯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변화하려면 우리도 마늘과 쑥만 먹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0일 동안 우리가 마늘과 쑥만 먹었으니 앞으로 50일만 더 먹으면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표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클릭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유능한 경제안보정당은 왼쪽, 오른쪽, 진보, 보수를 지향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권정당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정치 세력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 프레임으로 안보를 내세우고 종북몰이로 덕을 보려 한다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막지도 응징도 제대로 못한 정당이 무슨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숨겨둔 무기 중개 사업 관련 자료들이 도봉산 기슭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의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 야적장에 있던 1.5톤 컨테이너에서 각종 무기 중개 사업 관련 자료를 발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일광공영 직원들을 추궁하던 도중 위치를 확인한 이 컨테이너에는 2002년 제2차 불곰 사업 이후 무기 중개 사업 관련 자료 일체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새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회장의 무기 중개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거물급 무기 중개상인 이 회장과 정관계 인사들의 유착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겠다며 올해 처음 학교 성교육 표준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막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29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전달한 성교육 표준안 연수 자료의 내용을 보면 성교육은 교사의 성적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며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기존 교육안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는 넘쳐나는 성지식 속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해당 표준안을 도입했는데요. 공개된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학교에서 따돌림 등에 시달려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전혀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존의 성교육 매뉴얼이나 고등학교 보건교과에도 명기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표준안에 담지 않은 것은 보수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결 교육에서 탈피한 성교육 표준안 마련이 시급한데 보수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교육안을 내놓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학교 성교육은 오는 4월부터 이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한 태횡적 비침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 2.5%대 고정금리에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오늘부터 5일 동안 20조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자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차 때는 선착순으로 신청받았지만 추가 공급에는 희망자의 신청을 모두 받지만 신청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중산층의 혜택이 쏠렸다는 형평성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대출자들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70%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어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의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 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정부 조사 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히 조사 1 과정에도 파견 공무원을 안치게 했는데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 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만 지키면 될 일인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28일 일본의 한 선원이 1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선원은 침몰한 선박 안에 생긴 에어포켓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쯤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19톤급 작업선이 전복 침몰했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지만 가파넌 나가타 가츠 유키는 15시간여가 지난 28일 오전 5시 40분쯤 구조됐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군함대 잠수사 5명이 수심 5m의 바다의 옆으로 누운 상태로 침몰해 있는 배의 앞쪽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다가 약 1에서 2세제곱미터 규모의 에어포켓 안에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선원을 찾은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색과 구조를 벌이는 정부의 모습, 우리가 정말 배웠어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호의 뉴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